경주 수봉정, 애국애민으로 물샐 틈 없는 터. 경주 최부자 가문은 영남을 대표하는 만석군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경주에는 최부자 집안에 버금가는 가문이 또 있다. 조금은 낯선 이름이지만 만석군에 가까운 부를 이루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정신을 보여준 수봉 이규인 가문이다. 그 전진기지는 외동읍 괴릉리의 수봉정이었다. 수봉정은 선생이 1924년에 자택의 한쪽에 지었던 근대기의 정자다. 바로 이곳에서 수봉 선생은 부를 이룸과 동시에 애국애민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통 고택에서 주택의 한켠에 정자가 딸린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수봉정은 여느 정자와는 결이 다르다. 정자 고유의 시작과 유식이 아닌 빈민구제, 교육사업,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건립되었다. 그래서 건물 구조 또한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학교와 의원을 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1938년에 수봉 선생이 경주고등보통학교, 현 경주고를 세워 본격적으로 경주 지역의 민족사학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수봉정은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을 기리는 배움의 장소로서 의미가 깊어 경상북도 기념물 재배기호로 지정되었다. 이에 이번 회는 수봉정터를 풍수의 눈으로 살펴본다. 풍수가의 눈에는 수봉정터가 전형적인 부의 터로 보인다. 풍수에서 사는 귀요, 물음푸다. 이곳은 산보다 물이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물을 모으는 것보다 물 빠짐을 단속하는 모습이 압권이다. 이는 재물이 허투루 새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가족 중에 주색잡기에 빠지는 자가 있거나 밖으로 예기치 못한 돈 쓸 일이 반복된다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단 재물이 새지 않는 것이 재물을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니다. 재물을 쓰되 가려 쓰는 것이다. 그것이 가문을 넘어 애국애민으로 쓰인다면 그야말로 재물이 허투루 새지 않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수봉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은 집 앞을 좌동해서 우서로 흐르는 물이다. 물의 발원지는 감산사 가기 전 작은 골짜기로 그리 멀지 않다. 그만큼 수봉정으로 흘러오는 동안 많은 물을 모을 수가 없다. 물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 재물 또한 많이 모이지 않는 형국이다. 만약 발원지가 더 멀었다면 훨씬 더 많은 재물이 모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터는 일단 들어온 재물은 결코 헛되이 나가는 법이 없는 형국이다. 무엇이 이 터를 그렇게 만들까? 우선 수봉정 앞의 물이다. 통상 많은 고택 앞의 물은 도랑물이든 개울물이든 흐르는 물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곳은 논물이다. 여름철이면 물이 아예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다. 그만큼 재물이 빠져나갈 일이 없다. 다음 수봉정 오른쪽 서에 나열해 있는 백호와 외백호 산줄기들이다. 먼저 백호가 천병이 되어 수봉정에 딱 붙어 물빠짐을 막고 있다. 왼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오른손으로 받아먹는 형국이다. 일반 민가에서는 속된 말로 이런 백호 하나만 있어도 팔자 고친다. 고할 만큼 귀중한 산줄기다. 가문 관련자는 백호 산줄기의 가치를 이해하고 꼭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도 모자라 3개씩이나 있다. 백호를 필두로 그 밖으로 외백호 2줄기가 다시 물빠짐을 막고 있다. 양손으로 깍지를 낀 것 같이 수구가 잘 닫혀있는 수봉정. 반대편에 있는 청룡 또한 재물 누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 청룡이 전체적으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데 도중에 논바닥 쪽으로 작은 산줄기 여러 개가 뻗어내리며 물빠짐을 막고 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허투루 새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는 심상이다. 집 앞 주차장에서 서쪽을 한번 쳐다보자. 방금 설명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청룡과 백호 산줄기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양손으로 깍지를 낀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수구가 닫혀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수구산 말단부에 있는 바위. 대미는 수구가 장식한다. 남북으로 뻗은 2개의 산이 서로 씨름 삿발을 잡고 있는 마냥 엇갈려 있다. 그만큼 물이 곧장 빠져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꺾여 돌아나가게 된다. 산 말단부에는 제법 큰 바위 하나가 버티고 있다. 풍수에서 수구사라에서 재물 단속과 더불어 인물 탄생을 예고하는 귀한 바위다.
참고로 괴릉리 일대 물은 재미난 특징이 있다. 7번 국도에서 수봉정으로 오려면 야트막한 원고개를 넘는다. 이때 이 고개가 경주와 울산을 지리적으로 나누는 경계가 된다. 수봉정 앞을 흐르는 물은 남쪽인 울산 동천으로 흘러가며 그 너머 북쪽 물은 북쪽인 경주 남천로 흘러가게 된다. 한편 이곳에도 풍수적 약점은 있다. 뒤가 허결하다. 하필 북쪽이라 겨울바람에 그대로 노출된다. 북쪽에 원고개로 뻗어내리는 야트막한 능선이 있지만 바람막이로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 수봉정 건립 당시 2층이었다가 1953년에 단층으로 고친 이유가 집안침하였다고 하지만 풍수가의 눈에는 바람 문제가 더 커 보인다. 이 문제는 교동 최부자 집과 똑같다. 그래서 최부자 가문은 집 뒤에 비보숲을 조성했고 후손에게도 숲의 보존을 명했다. 이곳은 과거 비보숲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수봉정에 걸려있는 건립 당시의 사진으로는 없었던 듯하다. 다행히 집 뒤에는 근래 심은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군이 있다. 그러나 식재 위치 및 간격을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수봉정터에 대한 풍수적 해설이 수봉 선생의 이웃에 대한, 나아가 국가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선생의 흔적이 남겨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생의 정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